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액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앞서 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뭐예요?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화면이라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세하고 법인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법인세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에 조정 후 수익금액을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구분하고 세법상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이런 부분들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및 범위를 비교해서 차이 원인 파악해가지고 누락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세법상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재화의 공급 의제 실무상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든가 또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 그리고 그 밖에 자산가의 매각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공사의 작업진행, 요거, 거래 공급 시기 차이, 가산감액,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뭐 주세 개별 서비스가 있는데, 7번, 이거 매출 누락은 이런 부분들은 수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여하튼 요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하고 나서 하는 건데,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화면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탭이 있고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액을 검토하는 탭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탭에서 요거 F12 불러오기를 하면 좀 전에 작성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있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불러와 질 겁니다. 하면 요 반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수익금액은 F8인가요? 아, 여기 있네요. 수입조회. 이 수입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수입 상품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뭐 국내 생산품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것들은 뭐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구분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은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하는 거 F8 수입조회로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이 됐다면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차액 검토 탭에 있어요. 이 안에서는 뭐 하냐면 과세표준 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액을 검토하는 겁니다. 내용 해당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2번 조정 후 수익금액이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생기겠죠. 요게 생겨요. 그러면서 요 차액은 요 안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요 차액과 요 차액계라는 금액은 서로 일치를 해야 돼요. 요것과 요것은 일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차액과 17, 요 밑에 하단에는 공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란이 될 때까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공급시기 미도의 금액이 있다. 뭐죠? 법인세법상으로는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선수금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 공급시기 차액 감액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뭐예요? 비고란에 선수금을 비고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어떤 거예요? 선수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부가세 신고내역 보기를 클릭을 할 수 있어요. 신고내역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부가세 신고 내역 파버처럼 이렇게 활성화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이거 체크하는데
자,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자동 반영이 되는데 혹시라도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최종 수정 신고된 부분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예정 때 수정 신고했어요. 그러면 수정 1차를 선택하는 거고요. 수정 신고된 것이 최종 마지막 신고서단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분도 그 체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을 했을 때 요거 체크해서 반영해 줄 때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간주 임대료 있죠. 간주 임대료 있고 여기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이런 부분들의 법인세법과 부가세 과세 표준의 차이라는 금액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판매 보조금의 경우에는 세법상 수익 금액이 되지만 뭐예요? 부가세법상은 과세 표준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 요렇게 요거 플러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차익계 나오고, 차익계 금액이 제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명세서가 있는데, 수입배당금 명세서는, 내국법인이, 우리 회사가 다른 법인한테 출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아요. 이 배당금을 받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중과세가 되냐면, 자, 발행법인이 있고, 투자회사가 있어요. 투자법인이 있어요. 투자법인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데, 자, 이익을 갖고 배당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배당금 지급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죠. 비용으로 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발행법인한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됐다는 얘기죠. 법인세 과세되죠. 배당금 지급한 것은 법인세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배당금을 줘요. 자, 그러면 투자법인은 배당금이 됐으니까 배당금 소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득? 법이니까 법인소득이 되죠. 자, 법인소득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소득이니까 당연히 법인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렇죠? 자, 법인세를 내면 요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이걸 갖고 배당을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과세하면 여기 과세, 여기 과세 뭐예요? 이중과세라고 얘기해요. 이 이중과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투자법인, 내 투자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자 배당금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입금 불산입을 해주겠다라는 게 뭐예요? 수입 배당금 명세서 작성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수입 배당금을 받아요. 여기에 입금 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입금 불산입 요 금액인데 혹시라도 이 회사가 주식 투자하는 이 회사가 차입금 관련된 지급이자 같은 게 있다. 차입금 관련된 지급이자가 있다. 그러면 차입금 관련된 지급이자액은 차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 너 왜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 차입금이 있는 회사가 은행 돈을 빨리빨리 갚지 않고 주식 투자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빼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없으면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럴 때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런 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배당금 받았을 때, 그렇지. 배당금 당연히 소득이니까, 세금 내는 게 맞겠지 하고 끝나버리는데, 입금불산입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인세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 이거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수입 배당금 중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거. 그러면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입금 산입한다. 별도로 또 입금 산입한다는 세무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회계상 이익 수익으로 회계상 수익으로 반영이 돼 있으면 별도로 추가로 별도 입금 산입할 건 없는 거죠. 입금에 안 돼 있을 때만 입금 산입한다는 거지. 자, 수입 배당금 받았는데 그래서 회계상 수익으로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는데 또 입금 산입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고요.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 수입 배당금도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지 않겠다. 자, 이때 입금 불산입 비율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지분율이 50% 이상 거의 뭐 과점주주죠. 그러면 100%를 입금 불산입 하고요. 20에서 50%, 80 그리고 30%. 보통은 대부분 여기로 가겠죠. 투자회사, 투자법인이 타 회사의 주식을 뭐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을 테니까 20% 미만 이렇게 하면 30%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고요.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요 입금 불산입 배제 금액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이자 중에 일부분은 배제 차감을 해서 입금 불산입액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수입 배당금 명세서라는 화면에 들어가서 자, 출자 법인 현황, 배당금 지급 법인, 그리고 수입 배당금 및 입금 불산입 금액 명세서 세 가지 화면을 쭉 보게 되면 자, 입금 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한 법인별로 이렇게 각각 계산할 텐데 출자 법인 현황은 F12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합니다. 우리 회사 정보를 반영을 하는 거고 자, 배당금 지급 현황은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쭉 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뭐예요?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누구예요? 나한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이니까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쭉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금액 명세에 여기 배당금 지급 법인명을 해가지고 해서 수입 배당 금액을 각각 법인별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입금 불산입 비율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거? 내가 30%, 50%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 비율 선택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는요, 차입금 관련된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하는데 문제는 주의할 거 요 지급이자는요. 지급이자 관련 입금 불산입 배제금의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지급이자와 관련해서 세무 조정을 할 때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이 한 번 됐으면 또 여기다서 또 빼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금액은 제외하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입금 불산입 요 금액은 이 배제 금액까지 나오면 요 금액에서 입금 불산입 대상의 배제금에 차감을 해서 요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자, 입금 불산입액은 어떻게 할까요? 나오면 F3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아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화면 보면 쭉쭉쭉쭉 다 이렇게 해서 F3 조정 등록 쭉쭉 한 금액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명세서에 다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법에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 설명을 했는데 요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다 적용을 했지만 법인세법으로 와서 수익금액 조정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입금, 간주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과세하는 경우는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주업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리내국법인인데 그러면서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그러면서 차입금 자체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해야 돼. 자기 자본은 뭐예요? 자기 자본은 뭐고 타인 자본?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자본은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순자산을 얘기를 하겠죠. 자, 어떻게 됐어요? 회계에서 회계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회계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순자산, 순재산 진짜 내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이게 자기 자본이 내 거, 자본, 순자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차입금 자체가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 2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엄청난 경우죠. 그러니까 대출 잔뜩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때는 간주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 산입한다. 자, 첫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된다는 얘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산 총액 중에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부동산가액이 50%,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산이 임대용 자산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또는 납입 자본금, 자, 납입 자본에 보면 납입 자본금이 있고 납입 자본금이 있고 뭐 이익잉여금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납입 자본금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자기 자본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2배가 된다. 차입금이. 그러면 임대보증금 내에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간주입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이렇게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또 주택은 또 제외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자기 자본 2배고 이렇게 될 때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법인세법은 주택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간주입금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 수익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각 3년도 소득에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빼줄 거예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라든가 유가증권 처분이익 같은 이런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빼주고 계산할 거예요. 자, 소득세법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 주요비과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적용하고 무조건 다 적용을 할 겁니다. 다 적용하고 주택도 포함해서 하되 자기 이자 수익 및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부가세법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냥 무조건 다 적용을 합니다. 주택 자체는 해당이 없죠. 왜? 주택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은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작성을 하느냐.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탭과 건설비 상당의 적수계산 탭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임대보증금, 자, 이번에 임대보증금 적수계산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F12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개정내역, 변동내역이 반영이 될 거예요. 이미 회계상으로 전피 입력할 때 다 전피 입력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탭에서 뭐 임대 면적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요? 여기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탭,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탭에 내용이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탭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요 자료가 이렇게 반영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4번에 제가 좀 거꾸로 설명했네요. 4번에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입 명세서에서 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에는 뭐 불러올까요? 뭐 손익계산서 개정과 뭐예요? 운용수입 명세서 뭐 수입이자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등등등 개정 과목 입력하고 관련된 개정 금액을 입력하면 불러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은요 어떻게 나오면 계산이 되면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입금산이 그러면서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냐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면 쭉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까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맞아 좀 보시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을 하는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법상 적용되는 혜택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는데 자, 이런 차이가 뭐냐?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해서는요, 어떤 건 중소기업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업종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로 따지지. 그런데 조세특례 제한법을 할 때는 업종을 따져요. 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빼줄 거예요. 안 해. 중소기업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규모 기준이라든가 독립성 졸업요건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규모, 그러니까 외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접 3개년 평균 매출액을 따지는 거고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규모 기준을 따질 때는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법을 적용할 때 이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지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이런 부분들 여부를 딱 보고 요거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조건을 볼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봅니다.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에?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제외 업종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손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같은 거 있는데 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는데 이거 2025년 2월 28일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손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범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자, 업종이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모.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 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어요. 주된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이 있어요. 이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업종별로 한번 보니까 한 400억에서 1,500억,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그리고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을 다 쭉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유예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고 해서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규모가 많이 커지게 되면 중소기업이 졸업이 되는데,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비중소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몇 년 동안은 5개 사업년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당분간은 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규모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졸업 기준 초과 독립성 요건과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 요런 사유, 요런 사유로 중소기업이 제외된다. 그랬을 때는 최초 발생년도 그리고 다음 5개 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좀 유예를 좀 해줄게 라는 게 유예기간이다라는. 자,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뭐예요? 중기업, 소기업이에요. 중기업, 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할 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중견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어요. 자, 중견기업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소비성 서비스업, 또 금융연금보험사업, 부동산 임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등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금융연금보험사업의 경우는 중견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직접 3년 매출 평균 금액이 연구 일각기업에 세액공제 적용할 때 5천억 원 미만 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세액공제는 3천억 원 미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화면이 있어요. 요 화면 경로 들어가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화면에서 사업 요건, 규모 요건 이런 거 쭉쭉 다 클릭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다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자체는 참고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수익금액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죠. 뭐부터 한다고요? 수익금액 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F12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우리 작성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수익금액을 자동적으로 쭉 반영을 하는데, 혹시라도 3개 이상 사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수익금액이 가장 큰 사업부터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기본부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이 있어요. 요게 쭉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팝업창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둘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하고요. 주의할 거, 중소기업이 만약에 해당이 됐어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회사 등록 화면에 들어가셔서 15 중소기업 여부란에서 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도액 계산을 할 거예요. 그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니까, 다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건 또 참고용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 회사 등록상에서 요거 선택을 해줘야지만이 요거를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 이거 검토표 작성하면 중소기업 확인서냐 인증이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이거는 세법에서 그냥 참고적으로 작성하는 서식이고, 중소기업과 관련 여부 확인서는 중소기업 기업진흥청인가요? 이런 데서 별도로 작성을 해주는 거다는 얘기예요. 세무하고 관련이 없이. 참고적으로 여기다 써놨어요. 중소기업과 아닌 경우에 차이, 세제상 혜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연법인세 설정, 현재가 할인차금, 뭐 단기구상 쭉쭉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업무 추진비.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고요. 일반 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소급공제 안 돼요. 2월 공제만 하는데, 결손금이 발생을 했을 때 소급공제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러면서 결손금 소급공제 아니라 2월 공제할 때도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도 소득금액 내에서 100% 한도 내에서 다 공제가 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80%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면 2월 결손금 다 공제 못 받은 거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로 계속 2월에서 공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최저한세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은, 최저한세율이 중소기업은 7%지만 일반 기업은 10%에서 17%로 더 커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대손상가액이라든가 양도소득세 세율,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